안녕하십니까? 오늘 벌써 생명존중 7강째입니다. 7번째 강의고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서 안내 드렸었던 것처럼 오늘은 그 여성의 이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겪고 있는 생리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뭐 남학생들도 있고 여학생들도 있지만 여학생들은 본인의 문제이긴 하지만 또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그래도 같이 이제 공부하는 그런 이제 상대방일 수도 있고 또는 향후에 뭐 또 배우자라든가 또는 같이 연인이 될 수도 있는 이제 상대인데요. 전혀 사실은 뭐 저를 포함해서 사실은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민망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한편으로는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갖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안 넘어가네요. 왜 안 넘어갈까요? 예. 네. 우리가 생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국어사전도 그렇고 정확한 표현으로 월경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습니다. 월경이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menstruatio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월경, 생리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네. 여성이 주기적으로 몸 안에서 특히 난소에서 난자를 갖다 이제 만들게 되죠. 바로 이 난자는 정자와 만나서 수정이 되게 되면 그 수정란이 이제 난관을 갖다가 따라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이제 자궁에 이제 자궁으로 이동을 해서 자궁벽에 붙어서 이제 착상이 되죠. 그렇게 이제 착상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태아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종 출산까지 이르게 되는데 난자가 배란이 됐다고 해서 다 수정이 되고 또 수정이 됐다고 해도 다 착상이 되지는 않지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란이 착상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자궁은 여성의 자궁은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정상적인 태아로 성장을 하도록 영양도 공급을 해야 되고 모든 준비를 갖다 이제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설사 수정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수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 된 것이 정상적으로 착상이 안 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자궁 점막이 착상을 갖다 준비를 했었던 그러한 상황이 착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출혈과 함께 자궁 점막을 갖다가 질을 통해서 배출하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 우리가 바로 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이제 현상은 일반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러한 생리적인 현상을 갖다 겪기 때문에 순 우리말로는 달거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리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있는데 이것이 생리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성들이 주로 겪는 그런 이제 일로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생리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영어로는 menstruation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줄여서 mens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월경의 특징은 여러분들도 뭐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겪고 있을 테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피상적으로만 알 수도 있는데요. 바로 이 월경의 특징은 보통 주기가 28일 정도를 갖다가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빠를 수도 있고요. 한 27일이라든가 26일 주기를 가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은 30일, 뭐 31일 이런 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것이 불규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28일 정도, 4주 정도의 주기를 갖다 가지고 있고요. 3일에서 5일 정도
이 생리 현상이 지속이 되면서 출혈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월경은 요즘은 뭐 굉장히 발육이 빨라서 그래서 빠른 경우에는 진짜 8살, 8살이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얼마 안 되는 그런 정도 나이죠. 그리고 늦는다고 하더라도 16세. 그래서 8살부터 16살까지 그 정도에는 대부분 처음으로 월경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요것을 갖다 우리가 초경이라고 하죠. 처음 시작한 처음 초자 써가지고 월경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초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초경이 상징하는 의미는 이제 임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몸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서 어떤 과정에서는 축하도 하고 그쵸? 예, 초경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겪고 있는 딸아이한테 축하도 하고 케이크를 사주고 뭐 노래도 불러주고 뭐 그런다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집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행사 아닌 행사를 갖다 한 그런 이제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이 생리적인 현상,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이 생리적인 현상은 보통 일생 동안 한 400회 정도, 현대인들은 400회 정도 월경을 갖다 이제 하게 되고요. 즉 난자를 400개 정도 배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난자가 배출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배출된 난자가 착상을 갖다가 수정을 해서 착상이 되지 않으면 이제 월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예, 대략 한 400회 정도는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석기 시대 때는 이런 이제 어떤 그 발달 측면에서 그때는 이제 덜 발달됐고 또 수명도 짧은 그런 이제 탓도 있었기 때문에 대략 석기 시대는 연구에 의하면 한 150회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밝히고 있어요. 그런 정도 이제 했었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보통 이러한 이제 생리적인 현상 월경은 45세에서 55세, 빠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45세, 조금 이제 는다고 하더라도 55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폐경, 월경이 이제 끝나게 되죠. 근데 폐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월경이 이제 종료가 됐다,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경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갖다 이제 쓰고요. 보통 이렇게 한번 월경을 할 때 흘리는 피의 양은 대략 한 35ml 정도. 35ml 정도 되면 야쿠르트 병이 대략 한 조그만 야쿠르트 병이요. 그게 한 50 되나요? 50 조금 넘죠? 예,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반 정도 이 정도를 갖다 이제 피로 흘리게 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양도 적은 경우에는 10ml, 많은 경우에는 80ml까지 이렇게 이제 생리혈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배출을 하게 되고요. 요 기간에는 이러한 이제 생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호르몬의 문제 또 어떤 착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상태에서의 몸의 어떤 불균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리통을 갖다 이제 겪기도 합니다. 대부분.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제 월경은 다른 호르몬들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요. 여기는 이제 맨 밑에 보시는 요 그림이 뭐냐면 자궁 내벽의 두께 변화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생리라고 하는 것은 수정란이 착상이 안 되면 더 이상 이렇게 자궁벽을 두텁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궁벽을 두텁게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착상이 되면 충분히 영양 공급도 하고 그리고 혈액순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자궁벽이 저쪽에 보시면 이제 가장 얇아졌다가 두터워졌다가 다시 또 얇아지게 되죠. 그렇죠? 얇아지게 되는 경우가 자궁벽에 있었던 그런 이제 노폐물 이런 것들을 같이 점액을 갖다가 이제 배출하면서 헐면서 이제 생리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중간이 요게 이제 자궁 내벽의 변화이고요. 또 난소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은 우리는 생리와 생리 중간에 배란을 하게 되죠. 배란을 하게 되면은 배란을 하고 나서는 그
이제 난자를 갖다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이제 황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노란색을 갖다 이제 띠고 있는 그런 이제 도너츠 모양을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요 황체가 거의 자궁벽의 두께와 비슷하게 이렇게 두툼하게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황체 호르몬을 갖다가 또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궁벽과의 교감을 갖다 통해서 어떤 영양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있는 것이 여성 호르몬의 변화예요. 여성 호르몬은 저기 보시면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로 보면은 황체 형성 호르몬이 있죠. 즉 황체 형성 호르몬도 보시면은 바로 뭐냐면은 이제 배란을 하는 고무렵쯤 돼서 황체 호르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됐다가 그 다음에 황체 형성 호르몬은 이제 배란이 되고 나서는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이 바로 황체 호르몬을 갖다 분비시키는 그러한 이제 신호를 갖다가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사이클이 이제 비슷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리현상 왜 일어나게 되는지 또 어떠한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맨 밑에 또 제가 이제 주소도 올려놨으니까요. 혹시 반복해서 보셔도 되고 유튜브에도 마찬가지 똑같이 올라와 있어요. 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 handful of species on Earth share a seemingly mysterious trait, a menstrual cycle. We're one of the select few. Monkeys, apes, bats, humans, and possibly elephant shrews are the only mammals on Earth that menstruate. We also do it more than any other animal, even though it's a waste of nutrients and can be a physical inconvenience. So where's the sense in this uncommon biological process? The answer begins with pregnancy. During this process, the body's resources are cleverly used to shape a suitable environment for a fetus, creating an internal haven for a mother to nurture her growing child. In this respect, pregnancy is awe-inspiring, but that's only half the story. The other half reveals that pregnancy places a mother and her child at odds. As for all living creatures, the human body evolved to promote the spread of its genes. For the mother, that means she should try to provide equally for all her offspring. But a mother and her fetus don't share exactly the same genes. The fetus inherits genes from its father as well, and those genes can promote their own survival by extracting more than their fair share of resources from the mother. This evolutionary conflict of interests places a woman and her unborn child in a biological tug of war that plays out inside the womb. One factor contributing to this internal tussle is the placenta, the fetal organ that connects to the mother's blood supply and nourishes the fetus while it grows. In most mammals, the placenta is confined behind a barrier of maternal cells. This barrier lets the mother control the supply of nutrients to the fetus. But in humans and a few other species, the placenta actually penetrates right into the mother's circulatory system to directly access her bloodstream. Through its placenta, the fetus pumps the mother's arteries with hormones that keep them open to provide a permanent flow of nutrient-rich blood. A fetus with such unrestricted access can manufacture hormones to increase the mother's blood sugar, dilate her arteries, and inflate her blood pressure. Most mammal mothers can expel or reabsorb embryos if required. But in humans, once the fetus is connected to the blood supply, severing that connection can result in hemorrhage. If the fetus develops poorly or dies, the mother's health is endangered. As it grows, a fetus's ongoing need for resources can cause intense fatigue, high blood pressure, and conditions like diabetes and preeclampsia. Because of these risks, pregnancy is always a huge and sometimes dangerous investment. So it makes sense that the body should screen embryos carefully to find out which ones are worth the challenge. This is where menstruation fits in. Pregnancy starts with a process called implantation, where the embryo embeds itself in the endometrium that lines the uterus.
The endometrium evolved to make implantation difficult so that only the healthy embryos could survive. But in doing so, it also selected for the most vigorously invasive embryos, creating an evolutionary feedback loop. The embryo engages in a complex, exquisitely timed hormonal dialogue that transforms the endometrium to allow implantation. What happens when an embryo fails the test? It might still manage to attach or even get partly through the endometrium. As it slowly dies, it could leave its mother vulnerable to infection. And all the time, it may be emitting hormonal signals that disrupt her tissues. The body avoids this problem by simply removing every possible risk. Each time ovulation doesn't result in a healthy pregnancy, the womb gets rid of its endometrial lining, along with any unfertilized eggs, sick, dying, or dead embryos. That protective process is known as menstruation, leading to the period. This biological trait, bizarre as it may be, sets us on course for the continuation of the human race. 네, 잘 이해가 되셨나요? 요 주소, 네, 테드에 있는 요 주소를 클릭하시면 다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내용도 여기까지인데 오늘은 과제가 있습니다. 남학생들은 조금 뒤에 이제 바로 우리가 이제 영상을 갖다 이제 시청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입니다. 네, 영화 소감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생리와 관련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다양한 유형의 것들이 4편 이상 시청을 하고 그 소감을 갖다가 적어서 동영상 제목 그리고 소감 네, 각각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학생들은 뭐 본인의 일이기도 하지만 오늘 시청한 영화 소감 그리고 이제 너무 이 참 같은 세상을 갖다 이제 같은 하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남성들이 잘 모르는 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또는 소감, 바라는 점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구글 클래스룸, LMS에 같이 여러분들이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이론적이고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은 제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